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데이터 크롤링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처럼 직접 서비스에서 공식 API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크롤링보다 공식 API를 활용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메이크에서는 이 API를 모듈이라는 걸 활용해서 손쉽게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모든 API에 대해서 이 모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에서 유튜브 공식 API를 활용해서 코딩 없이 무료로 유튜브 채널의 전체 영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데이터를 무료로 수집하고 싶으시거나 메이크에서 모듈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의 API를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만의 시스템에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SERP API나 에피파이를 활용해서 유튜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유튜브가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유튜브 데이터 수집을 대신 해주고 이걸 API 형태로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API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와 대화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공식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를 따르면 우리가 데이터를 읽거나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는 건데요. 특히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get이라는 API 메서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공식 API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API를 활용하면 할당된 쿼터 내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쿼터를 초과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되는 게 아니면 웹크롤링 방식보다 이 공식 API를 활용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API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유튜브에 접속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가 있고요. 채널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는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채널의 공개 데이터들 있죠. 우리가 유튜브의 어떤 특정 채널에 들어가면 뭐 영상 리스트라던가 제목, 조회수, 댓글 수, 댓글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API가 이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고요. 반면에 비공개 데이터는 유튜브 애널리틱스 API나 유튜브 리포팅 API를 활용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애널리틱스 API를 활용하시면 그 채널 소유자나 관리자만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영상의 공유수, 시청 시간, 구독자 증감수, 그리고 이제 기간별로 조회수를 잘라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실제로 내가 채널에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유튜브 애널리틱스 API를 활용해서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API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API들은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각각 제공하는 그 정보의 분류에 따라서 카테고리화를 하고요. 그 카테고리별로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별도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부르고요. 이 공개 데이터,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를 보시면 뭐 채널,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스, 비디오스, search, comment threads, comment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 키워드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채널 정보면 채널에서 찾아야겠죠. 플레이리스트 정보는 플레이리스트 아이템, 영상 정보는 비디오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API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를 활용해서 엔드포인트, 채널스,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스, 비디오스, 서치 같은 걸 활용해서 영상의 기본 정보와 지표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K-POP 좋아하시나요? 저는 작년에 데뷔한 YG의 베이비몬스터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유튜브 컨텐츠로 접하고 열심히 응원도 하고 콘서트도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요즘 K-POP 그룹들은 노래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렇게 팬덤을 쌓고 팬들과 소통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에서 유튜브 공식 API를 활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베이비몬스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하나 선택하셔서 같이 따라서 데이터 수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트 구조는 영상 설명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 데이터를 가져오시려면 그 해당 채널의 채널 ID 값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API로 가져올 수도 있긴 한데 소수의 채널이면 그냥 수동으로 수집하시는 게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유튜브 채널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나름 꿀팁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채널 아이디가 바로 뜨지 않고 이렇게 핸들이라고 해서 @babymonster 이런 식으로 채널명과 관련된 핸들이 대신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널 아이디를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는 없고요. 이때는 영상을 하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하나 들어간 다음에 영상 설명 탭에서 정보 아이콘이 있죠. 이 정보 아이콘으로 About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URL이 바뀌었죠. 이제 채널 아이디가 대신 노출이 됩니다. 이 UC로 시작하는 이 값이 채널 아이디거든요. 요거 복사하셔서 시트에다가 미리 넣어두도록 할게요.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이 퍼블릭 비디오 리스트라는 워크시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여러가지 컬럼 값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베이비몬스터 채널 이제 들어가서 데이터 수집할 때 가져오고 싶은 정보들을 미리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뭐 채널 아이디, 채널명, 구독자, 영상 아이디, 그리고 업로드 날짜, 영상 제목, 영상 길이, 영상 링크, 썸네일 링크, 뭐 영상 태그, 카테고리 아이디, 영상 설명, 조회수, 댓글, 좋아요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널에서 보통 가져오고 싶은 정보들을 다 이렇게 컬럼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크에서 실제로 시나리오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 먼저 베이비몬스터 유튜브 데이터 수집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채널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때는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작업을 사전에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놓고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get range values를 해서 이 시트를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중복값을 뭘 기준으로 체크를 해줄 거냐, 이제 영상의 중복을 체크해줘야 되니까 이 영상 ID 값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영상 ID 값 기준으로 일단 한 D2부터 D1000까지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더가 있죠. 헤더는 D1만 해줄게요. 그냥 이 D열 값만 리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하고 한번 돌려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값이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까 0으로 뜨지만 나중에 여기에 값이 좀 쌓이면 요것들을 다 가져오겠죠. 근데 요거를 지금 각각의 번들로 나눠서 가져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로 합쳐서 비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에 업데이트할 영상 값들을 API로 가져왔을 때 그 값이 이미 시트에 존재하는 값인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비교군이 되는 영상 ID 값들은 하나로 다 합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Array Aggregator라는 걸 활용해서 여기 보시면 비디오 ID 값을 우리가 불러왔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그리고 모듈 이름을 지정을 해줄게요. 중복 영상 체크, 영상 리스트 저장 하고요. 그럼 이제 중복 영상 체크를 위한 값들을 다 가져와서 합쳐줬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아이디를 기반으로 우리가 API를 활용해야 되니까 채널 아이디 값을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multiple variables를 선택해 주시고요. 채널 아이디라고 하고 여기에 값을 우리가 가져온 값이 있잖아요. 채널 아이디. 여러분들은 베이비몬스터 팬이 아니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널 따로 채널 아이디 따셔가지고 여기 밸류 값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럼 이제 이 채널 아이디 기반으로 유튜브 공식 API를 활용해서 영상 정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져오는 게 한 번에 되진 않는 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 API를 활용하실 때는 그 공식 API의 문서를 직접 살펴보시면서 어떤 엔드포인트를 접근해서 어떤 정보를 단계적으로 가져와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 요거를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튜브 데이터 API 버전 3를 구글에 쳐주시면 이렇게 유튜브 데이터 API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와서 이런 API 문서 확인하실 때는 보통 Reference 탭을 들어가서 보시면 웬만한 정보는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채널 아이디 기반으로 그 채널의 영상의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일단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비디오스가 아무래도 영상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클릭해서 오버뷰를 눌러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메서드 중에 리스트 방식으로 매칭되는 영상들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 중에는 리스트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Resource Representation 보시면 Videos Endpoint에서 어떤 식으로 값을 출력해 주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Published at이 업로드 날짜일 것 같고, 채널 ID, 뭐 제목, 영상 설명 이런 것들 알려주고, 카테고리, 영상 길이,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조회수, 좋아요, 댓글 수 이런 값들을 다 알려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영상 정보를 여기서 다 담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유튜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다 보니까 이 representation만 보고 바로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밑에 properties라고 해가지고 이 각각의 키 값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밑에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확인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영상 리스트를 가져오고 싶으면 이 리스트 메서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스트 들어가 보시면 일단 여기 common use case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주로 활용하는지가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list by video ID, list by multiple video ID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의 ID를 알고 있으면 영상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채널 ID만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영상 정보를 가져오려면 영상 ID가 필요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채널 ID를 가지고 바로 영상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고 이 videos 엔드포인트를 쓰려면 영상 ID를 별도로 또 추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영상 ID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른 엔드포인트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서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치에 들어가 보면 서치에 이런 식으로 비디오 ID 값들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리스트로 가보면 list my videos라고 해서 아마 여기 옵셔널 파라미터에 보니까 채널 ID 값이 있네요. 그럼 이 채널 ID 값 넣고 영상 ID를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쿼터 임팩트라고 해서 쿼터 코스트가 100유닛이라고 나와 있어요. 쿼터 코스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API를 활용할 수 있는 쿼터가 하루에 10,000유닛이거든요. 근데 100이면 꽤 큰 코스트죠. 그래서 사실 이 서치 API를 활용하면 바로 영상 ID를 추출할 수는 있지만 코스트가 너무 비쌉니다. 이게 영상 ID 추출뿐만 아니라 원래는 뭐 키워드로 그 유튜브에 어떤 영상들이 뜨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API다 보니까 비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싼 코스트로 영상 ID만 추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스 이런 거에서 또 영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시면 컨텐츠 디테일에 비디오 아이디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스라는 게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된 플레이리스트에 아이디 값을 알 수 있으면 거기에 속한 영상 아이디를 추출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플레이리스트를 지정을 안 한 영상이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그 업로드한 영상들 있죠. 이 업로드한 모든 영상들을 하나의 기본 디폴트 플레이리스트로 묶어줘요. 그래서 그 디폴트 플레이리스트의 아이디만 알 수 있으면 이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스를 통해서 비디오 아이디 값들을 다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디폴트 플레이리스트 아이디 그 값을 먼저 가져올 수 있어야겠죠. 그거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요건 이제 채널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채널 탭에 가볼게요. 그럼 채널 탭에서 리소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밑에 설명 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컨텐츠 디테일스 related playlist upload. 그래서 이 채널에 업로드된 모든 비디오에 해당하는 플레이리스트 ID 값을 요걸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이 채널스 엔드포인트를 활용해서 모든 업로드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 플레이리스트 ID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스를 활용해서 그 플레이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채널의 모든 영상이죠. 그 모든 영상들의 영상 ID 값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영상 ID 불러온 다음에 비디오스 엔드포인트를 활용해서 영상 정보를 가져오는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하시면 아까 서치는 코스트가 100유닛이었죠. 근데 채널스 리스트는 1유닛이고요.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스도 코스트가 1유닛입니다. 그래서 막상 서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채널스와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눴지만 실제 코스트는 훨씬 저렴하죠. 그럼 이제 채널스 엔드포인트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에서 이제 모듈로 지원하지 않는 API를 활용하고 싶으실 때는 HTTP 모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인증 프로세스는 필요 없고 그냥 API 키만 활용하면 되거든요. 이 Maker Request 모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URL에 이제 아까 리스트에 들어가 보면 이 엔드포인트 URL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스 엔드포인트를 접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는 get이었죠. get으로 해야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고요. 추가로 몇 가지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헤더스는 뭐냐면 우리가 HTTP 리퀘스트 API 콜을 할 때 어떤 인증 관련돼서 추가 정보 같은 거를 붙여주셔야 될 때 이 헤더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공개 데이터니까 그런 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쿼리 스트링에 우리가 요청할 때 포함시킬 파라미터 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사용하는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 API 키 값을 넣어줘야 될 거고요. 그 외에도 필터링을 어떤 기준으로 해줄 건지 그리고 어떤 값들을 받아오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요청 값에 넣어줘야겠죠. 그런 거를 이제 이 쿼리 스트링에 넣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넣어줘야 되는 거는 API 키인데 유튜브는 API 키를 넣어주실 때 이렇게 그냥 소문자로 키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주고 여기다가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API 키를 따로 생성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API 키를 먼저 생성해서 가져와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API 키 생성하시려면 console.cloud.google.com에 들어오셔서요. 구글 로그인 해주시고요. 프로젝트 없으시면 여기 프로젝트 선택 위에 버튼 누르시고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뉴바에서 API 및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사용자 인증 정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 메뉴 선택해 주시고 그럼 여기 API 키라는 게 있죠. 상단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누르셔서 API 키 선택해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키값이 생성됐죠. 요거 복사하셔서 메이크에 넣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API 키는 비밀번호 같은 거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유출이 됐지만 이거 사용하고 나서 바로 폐기할 거기 때문에 제 API 키 말고 여러분의 API 키를 생성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값들을 받아올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거는 문서에 들어가 보시면 required parameter라고 해가지고 꼭 넣어야 되는 파라미터 파트라는 게 있어요. 이 파트라는 게 어떤 속성 값들을 받아올 건지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가져올 거냐, 오버뷰 들어가서 resource representation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ID 값, 그냥 기본 ID 값도 참고할 겸 가져오도록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구독자 정보 있으면 좋겠죠. 구독자 정보는 subscriber count인데 statistics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statistics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플레이리스트 ID죠. 근데 그게 여기 related playlist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디테일이죠. 그래서 요걸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재차 확인하실 때는 여기 밑에 리스트 쪽에서 플레이리스트 ID는 여기 컨텐츠 디테일 아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디테일, statistics 그리고 ID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트이고 ID, statistics, 컨텐츠 디테일스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ID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그 채널에 요 값을 가져올 테니까. 그럼 채널 ID를 어떻게 필터를 해주는지를 또 봐야겠죠. 리스트에서 보시면 ID라는 값으로 채널을 필터를 할 수가 있네요. 이름을 ID로 넣고 채널 ID 값은 우리가 수집을 미리 해놨죠. 요거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ass response는 yes로 할게요. 그냥 활용하기 좀 더 좋게 구분을 해준다는 거고요. 요렇게 하고 그러면 이름만 지정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플레이리스트 ID를 가져오고 싶은 거죠. 구독자 수랑. 아웃풋에 보면 컨텐츠 디테일에 이게 플레이리스트 ID입니다. ID를 잘 가져왔죠. 그리고 구독자 수도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 개수도 알려주네요. 영상 개수가 42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ID를 가져왔으니까 그 플레이리스트 안에 있는 비디오 ID 값을 불러와야겠죠. 그거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미 만든 게 있죠. HTTP 모듈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고요. 모듈 이름만 바꿀게요. 영상 ID를 가져오는 거죠. 엔드포인트가 다르겠죠. 엔드포인트는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스 쪽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스에 리스트 들어가서 요거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키는 그대로 쓰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파트랑 또 요거는 플레이리스트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필터하는 값들 어떻게 설정해줘야 되는지 또 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파트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어떤 값들을 가져올 건지 밸류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져오고 싶은 게 뭔지를 봐야겠죠. 영상 아이디 값이잖아요. 영상 아이디 값이 컨텐츠 디테일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컨텐츠 디테일스만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어떻게 필터를 해줘야 되는지를 리스트 메서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필터에 보시면 플레이리스트 아이디라는 게 별도로 있네요. 이걸로 지정을 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이름을 이번에는 플레이리스트 아이디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미 추출한 그 플레이리스트 아이디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네, 여기 업로드 요게 이제 플레이리스트 아이디죠. 요거를 지정을 해주면 영상 아이디를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arse response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ax result라고 해가지고 0에서 50, 그러니까 한 번에 50개까지 영상 아이디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디폴트는 5개입니다. 아무것도 안 넣으면 5개만 가져오고 50을 넣으면 한 번에 50개까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로 가져오는 게 좋겠죠. max results라고 해서 5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나의 번들 안에 영상 아이디 값들을 아이템스로 나눠가지고 다 지금 리스트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요거를 하나의 번들이 아니고 여러 개 번들로 나눠서 각각의 비디오 아이디를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려면 플로우 컨트롤에서 이터레이터를 써가지고 구분을 시켜주면 됩니다. 요 아이템스 안에 지금 비디오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밑에. 그래서 요 아이템스 어레이를 선택해서 구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분을 해준 다음에 한번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터레이터에서 이 각각의 비디오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영상의 정보들을 번들로 다 나눠줬죠.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이 비디오 ID 값들을 각각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 접근해서 하나의 텍스트로 컴마로 이어가지고 합쳐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공식 API에서 봤을 때 여기 비디오스에서 영상 정보 리스트업 해줄 때 아이디를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컴마로 이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개를 잊지 않고 만약에 요거 영상 정보를 각각 요 영상 아이디별로 API를 호출을 하게 되면 50개 영상 가져오는데 50번 API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코스트가 더 많이 들겠죠. 근데 요거를 한 번에 합쳐서 요청할 수 있으면 한 번에 50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ID 값을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애그리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쓰셔서 이터레이터에서 값을 받아와야겠죠. 뭘 받아오냐, 요 비디오 ID 값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row separator를 컴마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상 ID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멈춰주도록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를 영상 ID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리스트를 만들어주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중복 영상 체크해주기 위해서 기존의 시트에 이미 업데이트된 영상 ID 값들 불러왔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여기서 필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컨텐츠를 체크를 해줄 거고요. 맵 사용해서 여기 기존에 가져온 요 어레이죠. 어레이에서 비디오 ID row가 0이네요. 비디오 ID에 했을 때 여기 왼쪽에 row에 0이라고 뜨죠. 그러면 0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어레이에 비디오 ID라는 속성 값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추출해가지고 하나의 어레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시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상 ID를 나열을 해주는 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array operators에서 does not contain 여기 새롭게 뽑은 영상 ID 값이 이 어레이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에만 필터를 통과하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통과한 거를 이제 하나로 합쳐준 거고요. 요걸로 그럼 합쳐준 다음에 다시 HTTP 리퀘스트로 비디오스 엔드포인트로 이제 영상 정보 가져오면 되겠죠. 가져오기 전에 슬립 모듈을 하나 넣어줄게요. 우리가 지금 API 콜을 연속으로 여러 번 해주게 되니까 혹시 리밋에 걸릴까봐 슬립 모듈 툴스에서 슬립 모듈 켜가지고 한 3초만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TTP 다시 여기서 Shift 누르고 왼쪽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다가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영상 정보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비디오스 엔드포인트 오셔서 URL 복사해서 변경해 주시고 키는 똑같이 쓰고 파트 뭘 가져와야 될지 설정해 줘야겠죠. 여기서도 이 Resource Representation이랑 밑에 Properties 보시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딱 보더라도 ID, 뭐 Snippet, Content Detail 그리고 밑에 Statistics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플레이리스트 ID가 아니죠. 영상 ID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영상 ID를 리스트에 가보면 필터를 확인을 해야겠죠. ID로 영상 ID 값을 넣어주네요. ID라고 하고 영상 ID가 요 텍스트 애그리게이터로 합쳐준 이 텍스트죠. 텍스트 넣어주시고 맥스 리설트는 필요가 없죠. 어차피 50개 여기 넣어서 한 번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50개의 값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 정보까지 가져오는 API 설정을 했고요. 여기까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슬립으로 잠깐 딜레이를 줬고 네, 데이터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스에 또 나뉘어서 정보들을 잘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져오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의 번들에 아이템스 밑에 또 컬렉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를 우리가 시트에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 위해서 정보를 쪼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터레이터 또 써서 요 아이템이죠. 아이템으로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단에 이렇게 나눠준 것처럼 번들을 또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눠준 정보를 시트에 바로 이렇게 add a row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영상 정보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행별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뭐 400개 업데이트 하게 되면 여기 우측에 동그라미로 뜨는 오퍼레이션이 400개가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메이크에서는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별로 업데이트 하지 말고 한 번에 이 데이터를 모아서 벌크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좋습니다. 벌크 업데이트 하시려면 array aggregator 그리고 뒤에 벌크 add rows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벌크 업데이트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시트 이름을 복사하셔서 넣어서 ID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 이름 맵을 끄시면 선택하실 수 있죠. 비디오 리스트, 컬럼 레인지, rows가 요 앞에 우리가 array aggregator 만들어줬잖아요. 그거에 array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시트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array aggregator 설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앞에 나눠준 이터레이터에서 값을 받아서 이제 정보를 합쳐주면 됩니다. 네, structure 타입을 우리가 시트 모듈 벌크 add를 붙여줬잖아요. 붙여주시면 여기 structure 타입에 구글 시트가 뜨거든요. 요거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value 값 있죠. value 값에 컬럼별로 값을 다 매핑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넣어주고 싶은지를 매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컬럼이 여러 개 이렇게 켜주시고 1번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1번이 뭐냐, 여기 첫 번째 컬럼이 채널 아이디죠. 그러면 1번 컬럼이 채널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채널 아이디에는 이터레이터에서 채널 아이디 값을 넣어줘야겠죠. 네, 이 채널 아이디 이런 식으로 쭉 넣어볼게요. 두 번째는 채널 타이틀이었고요. 세 번째가 서브스크라이버 카운트는 앞에서 우리가 받아왔거든요. 네, 채널에서 플레이리스트 아이디 값 가져올 때 스태티스틱스에 서브스크라이버 카운트가 있습니다. 요걸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네 번째가 비디오 아이디는 다시 이터레이터에서 아이디 값이 있죠. 다섯 번째는 published date인데 요게 지금 값을 보시면 타임 값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포맷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 값까지만 가져오고 싶은 거라서 요거는 format date라는 포뮬러를 써서 포맷을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format date 이렇게 하고 요렇게 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상 제목, 타이틀 이런 식으로 다 매핑을 해주도록 할게요. 쉬운 것들 먼저 매핑 해주고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썸네일, URL, 그다음에 태그는 요거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밑에 값을 맵으로 해가지고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로우 1이죠. 1로 해서 요 밑에 태그가 붙어있는 리스트를 다 추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카테고리 아이디, description, 조회수, 댓글, 좋아요 설정해줬고, 그 다음에 비디오 링크랑 영상 길이를 넣어줄 건데요. 비디오 링크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https 하시고 u2.b 그리고 슬래시 이렇게 한 다음에 영상 아이디를 넣어주시면은 이게 짧은 URL로 그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이디 값, 영상 아이디 값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링크 생성돼서 이걸로 이제 영상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길이가 좀 복잡한데 여기 영상 길이 값을 보시면 값이 좀 특이하게 나와 있죠. PT11S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period of time의 약자예요. 이게 길이를 표현해주는 특정 포맷인데 11초를 의미하는 겁니다. 11S면 그리고 뭐 1시간 10분 11초면 1H 10M 11S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duration 값은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보기 좋은 포맷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포맷을 변경을 해주시면 좋은데 변경해 주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replace를 하신 다음에 regex 표현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변경하고 싶은 포맷을 지정하고 그거를 원하는 포맷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regex는 간단히 얘기하면 텍스트 패턴을 표현할 수 있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문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뭐 캡처를 해서 다른 데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케이스처럼 그 값을 다른 값으로 수정하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regex 관련해서 기본 구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기존에 다뤘던 regex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본 개념만 숙지하신 다음에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챗GPT 쓰셔가지고 원하는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시고 regex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챗GPT로 미리 regex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든 regex를 활용해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egex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럼 이렇게 설정을 다 했고요. 한번 그러면 run once를 해서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공식 API를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슬립을 한번 넣어서 그런데 이거 슬립 없다고 치면 그냥 거의 1초 만에 다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크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이 하나밖에 지금 소요가 안 됐죠. 근데 시트에는 50개 영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50개까지 영상이 들어왔고요. 네, 이렇게 정보를 잘 가져오긴 하는데 근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API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게 영상 아이디를 한 번에 50개까지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베이비몬스터에 집착을 해서 이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을 빠짐없이 다 한 번에 수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저처럼 50개가 넘는 영상을 가져오시려면 넥스트 페이지 토큰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넥스트 페이지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최대 50개까지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게 해주지만 그 다음 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51개부터 100개까지를 가져오기 위한 키값을 따로 설정을 해주고 그거를 리턴을 해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상 아이디 가져오는 API 리설트에 넥스트 페이지 토큰이라는 값이 있죠. 그러니까 이 키값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그 다음 50개의 영상 리스트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넥스트 페이지 토큰이 매번 값이 바뀌게 되겠죠. 50개 가져오고 그 다음 50개 가져오면 거기 리설트에는 또 넥스트 페이지 토큰이 다른 값이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받아와서 다시 활용을 해서 그 다음 리스트 값을 받아올 수 있게 반복문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설정해주기 위해서
HTTP 모듈을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 더 추가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가 영상 아이디 가져오는 HTTP 툴에 보시면 페이지 인포에 total result라는 값이 있죠. 요게 지금 영상의 토탈 개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복문을 돌기 전에 먼저 확인해주기 위해서 요 모듈을 하나 더 추가해줬어요. 그럼 요거를 왜 체크를 해줘야 되냐? 전체 영상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몇 번 반복문을 돌지를 설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기 전에 세팅을 하나 더 해줄 건데요. 베리어블을 하나 세팅을 해줄 겁니다. set variable 해주시고 next page token이라는 걸 만들게요. next page token이라는 거 만들고 지금은 아직 우리가 그 영상 ID 값을 받아오기 위한 모듈은 뒤에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empty string으로 비워주도록 할게요. 비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올 거예요. 요 앞에 모듈은 그냥 영상 개수 체크하는 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서 이제 반복문을 돌리기 위한 repeater 모듈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repeater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 repeater가 뭘 하는 거냐면 이 repeater 뒤에 부분 있죠. 요 뒤에 부분의 모듈을 여러 번 반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몇 번 반복시켜주냐? 예를 들어서 지금 1이고 repeat가 3이에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3번 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어드밴스를 보면 스텝도 정할 수 있어요. 스텝은 뭐냐면 스텝을 1로 하면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 스텝을 2로 하면 1, 3, 5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1로 설정해주고요. 리피트를 그럼 몇 번을 해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영상의 개수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영상의 개수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다시 돌려줄게요. 언링크를 해주시고 이 앞에 부분만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 페이지 인포에 영상 개수가 나오죠. 다시 연결을 해주시고 이제 페이지 인포에 토탈 리절트 값이 뜨죠. 그럼 요 427 이 토탈 리절트를 results per page 그러니까 지금은 50개죠. 요걸로 나눠주면 오퍼레이터 설정해서 이렇게 나누기 선택해 주시면 이게 8이면 예를 들어서 8번을 돌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450은 안 되고 400개는 넘는 영상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 뭐 8.2, 8.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나머지 영상들도 가져와야 되니까 한 번 더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 주실 때 올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C이라는 게 올림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8.2면 그냥 9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딱 원하는 만큼 반복문을 돌리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피터 설정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HTTP 모듈에 쿼리 스트링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플레이리스트 아이템에 리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토큰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넥스트 페이지 토큰 아이디를 넣어주면 그 다음 아이디 리스트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주고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값을 넣어줄 때 지금 우리가 변수를 생성해주긴 했는데 요건 empty string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반복문에서 활용할 next page token은 하나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get variable이라는 걸 할 거고요. next page token이라는 변수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get variable로 가져온 next page token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값을 넣어줬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변수 생성해줄 때 empty string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값을 요걸로 가져오겠죠. 그럼 그거를 넣어줬으니까 그냥 이걸 안 넣어준 거랑 동일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ID 값들을 다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 가져올 때 이 next page token 값을 가져오겠죠. 그럼 요거를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슬립한 다음에 여기다가 add 모듈을 하나 더 해줄게요. 그리고 베리어블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서 next page token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가져온 모듈에서 next page token 요 값을 받아오면 되겠죠. 요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API로 돌려서 받아온 next page token을 여기서 저장을 하죠. 그럼 저장한 거를 이게 반복문이 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한 다음에 한번 50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리고 반복문이 돌아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지금 next page token 값을 get variable로 받아오죠. 이때 요 next page token 값을 업데이트를 해줬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져왔던 50개 이후에 영상 아이디 50개를 이 모듈로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가져온 다음에 그러면 그 50개 뒤에 넥스트 페이지 토큰을 또 여기서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새롭게 받아온 50개에 대해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 다시 반복문 돌면 새롭게 또 생성된 넥스트 페이지 토큰 변수를 업데이트를 요걸로 해주게 되고 그거를 또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돌면서 넥스트 페이지 토큰 값을 업데이트하고 영상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그러면 지금은 50개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50개는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50개를 가져온 게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과가 돼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지금 반복문을 계속 돌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6번 돌았고요.
네, 다 돌았으니까 한번 시트를 볼까요? 시트에 보시면 427개 첫 영상부터 가장 최신 영상까지 427개의 영상 값을 다 이렇게 수집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메이크에서 유튜브 공식 API를 활용해서 무료로 코딩 없이 유튜브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API와 같은 공식 API는 서비스에서 직접 제공해주는 데이터다 보니까 정확도가 높고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들이 저장되어 있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걸 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API는 리밋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보신 것처럼 하루에 특정 채널의 전체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도로 리밋이 나름 넉넉하게 API를 제공을 해줍니다. 또 유튜브가 아니어도 공식 API를 제공해 주는데 메이크에서 모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식 API 문서를 확인해 보시고 API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에서 HTTP 모듈 활용하셔서 API 연결해서 활용하시면 다양한 서비스의 데이터를 코딩 없이 수집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웹 크롤링 고려하시기 전에 먼저 해당 서비스에서 공식 API를 혹시 제공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